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도 추석 6일 잘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회사에 갔다가 일 좀 하고 돌아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관한 책도 한 4-5권 보고 중요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자산에 대해서 꽤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작성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인데요. 마스터 장이라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장지웅 씨가 올린 글이라든지 오지혜 교수님이라고 중국 경제를 가르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읽었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 박석준, 정병서, 이철 이분들도 굉장히 안유와 유명한 사람들이신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의 의견을 보는 게 크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2022년도 당시 내렸던 결론은 그거거든요.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G1, G2가 있는데 G2인 공산당에 대해서는 민영기업에 대해서도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에 미국처럼 빅테크를 오고오고 해주는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강하게 때려잡는 환경이다. 그래서 독과점이 깨졌다. 그래서 모든 팩터는 다 똑같은데 독과점이 깨진 상태에서 빅테크를 쳐다보자라는 관점을 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관점이 살짝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기본 세팅, 독과점이 깨진 빅테크라는 이 팩트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모르겠는데 빅테크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0조에서 막 한 500조, 600조, 1000조 이렇게 가는 이 빅테크들에 관해서는 제가 느낄 때는 근본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이 센티멘탈 이 두 가지가 전부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내용을 보면서 센티멘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해서만 전 집중해서 이번에 영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느낀 거는 아직 이 시장이 시진핑을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냥 받았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진핑이 지금 무릎을 꿇었거든요. 빅테크를 부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내용을 바꿨는데 이건 무릎을 꿇은 관점이고 물론 중국 입장에서 2년 만에 빅테크를 이제 때려잡다가 부양하겠다라고 바뀐 거는 굉장히 큰 변환입니다. 찐닝이라는 전문가는 이러한 추세가 바뀌는 건 최소 4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22년 후반기에 바뀐 거는 2년 만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바뀐 이런 기조는 중국에서는 없을 정도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지난 5월에 정치국 회의였나요? 전명서 이제 아저씨가 하는 얘기인데 이 아저씨 말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참가한 수뇌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주가 부양이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할 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시진핑이 무릎을 꿇은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이 바라는 건 대가리를 받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고 하면 제가 바라는 관점은 마윈 다시 불러서 훈장을 주거나 마와텅 다시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 공산당원에서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야 이 센티멘탈이 살아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펀더멘탈은 예를 들어 매출이 계속 상장하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 양적 완화를 엄청 했는데 이 양적 완화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주가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블로그에 관한 글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